안녕하세요, 슬롬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무엇인가 하실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 팟캐스트를 기획했는데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디 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 형은 요즘 다른 일도 좀 바빠갖고 둘째 형인 제가 호스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손보다는 이걸 봐주시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이름은 Good to See You고요.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주제를 가지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기획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주셔도 좋고요. 일단 이야기를 나눌 첫 번째 게스트를 소개해드려야겠죠. 노래가 왜 이렇게 그렇구냐. 네, 첫 번째 게스트 셋째 형 원슈타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슈타인입니다. 제가 팟캐스트 굿투시우의 1화 게스트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회가 이렇게 쓰면 말이 맞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뭐 좋은 거지. 와 일단 쩔었다. 오프닝 노래 쩔었다. 드랍이 두 번째 드랍이 있을 줄 몰랐어. 이렇게 하게 되다니.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만나니까 좋다. 거의 그 릴머니 이후로 같이 뭔가 컨텐츠에 같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러네. 컨텐츠 찍는 거는 그때 이후로 처음. 너랑 술 맞나? 먹으면서 그때 잠깐 했었던 맞다. 그거 있었구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형의 걱정이 느껴진다. 일단 오늘이 1화고 첫 번째 에피소드의 첫 번째 게스트니까 우리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나와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계신지. 와, 이런 어려운 질문이 바로 처음부터 올 줄이야. 난 이런 적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이랑 어떻게 처음에 만났더라를 기억 못하는 때가 진짜 많거든. 나는. 그건 나도 그래. 그치? 그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 형이랑 완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지? 약간 이런. 처음 만난 건 쇼미 나인 때 너 작업 그치? 하려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치. 형은 기억나? 나는 방송 딱 시작했을 때쯤에 이제 작업실에서 만나갖고 이제 진짜? 작업을 해야 됐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시즌 9 준비하면서 해솔이 형이랑 다 같이 엄청 막 그 참여자들 그 인스타로 이제 올린 그 지원 영상 맞아. 같은 거 막 보면서 이러면서 막 원슈타인 잘한다 이러면서 막 봤는데 원슈타인 되게 익숙한 이름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사운드 클라우드에 너가 올렸던 노래 혼자 지랄이야 듣고 그 당시에는 나도 뭔가 랩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때여가지고. 진짜로? 이분 아직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플러스 되게 잘한다 약간 이래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 이래갖고.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사클에서 형 처음 봤을 때 그때는 다 사클이 뭔가 중요했었어가지고 뭔가 이 잘하는 고수들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그 크레딧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나도 언티 형 그런 거 막 보다가 형 알게 되고 형 이렇게 쳐서 보는데 뭔가 이 사람 뭔가 되게 까칠할 것 같고 말 걸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연락을 못하고 했나 그냥 사클만 보고 있었는데.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 치한 사람이었어. 난 되게 엄청
다 튕겨내는 이렇게 벽 같은 게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뭔가 말 걸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벽이 없진 않지. 그렇긴 하지. 맞아. 음, 형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형이랑 처음 만났던 날이 그럼 그날인가? 여기- 적외선 카메라를 바로 만들었는 날. 그날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만나자마자 그때 작업해놓은 곡들이 있냐고 맞아. 했을 때 너가 아, 데모 비트에다가 그냥 그렇게 멜로디 써온 거에다가 그냥 바로 만들어. 그날이었구나. 그날이 처음 만난 거였구나. 그때 내가 그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처음 내가 사클에서 봤을 때 인상은 그랬던 거고 실제로 형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난 내가 누군가의 막 이 사람이 어떨 것 같아를 살피기에는 너무 정신없는 정신이 상황. 없었어. 그래서 그때 나 별 생각을 다 했거든. 애초에 완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되게 엄청 유명한 사람의 스튜디오에 와 있고 막 이런 거 자체가 적응이 안 돼서 막 되게 내가 막 이런 거에 막 당황해하고 쫄아 있으면 안 되는데 내 성격이 쫄아 있는 성격이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스스로 계속 암시하고 그냥 뭐 한번 해볼까 하면은 그냥 자신 있게 부스 들어가고 뭐 하져가면 그냥 바로 해야겠다 이러고서 계속 스스로 암시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암시를 해도 실제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사실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너가 유일했던 것 같은 느낌. 진짜로? 그냥 막 했어. 일단은 그냥 여기서 녹음해보자고 했잖아. 그냥 마이크 여기 이거 들고. 마이크 주고서 그냥 한번 생각해온 거 불러볼래 해가지고 그냥 네 하고서 그냥 가서 하고선 부르고 녹음해보고 이랬는데 또 형들이 너무 막 좋다고 해주니까 맞아. 뭔가 기분 좋아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나도 같이 하게 되고 약간 이랬는데 근데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긴 해. 그 나도 여기 6년 전, 7년 전에 처음 왔을 때 해솔이 형 처음 봤을 때 너랑 똑같은 상황이었고. 진짜? 뭐 들려줘야 되지 이러면서 비트 별로 없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러고 바로 눈만 들어가지고 막. 진짜. 와 아무튼 뭐 그랬네. 귀한 순간이었죠. 얘기해주니까 기억나서 좋다. 그게 처음이라는 걸 다시 정리한 맞아. 거 같아. 그 기억은 있었는데 그게 처음이었다니 첫날에 바로 그렇게 다 했구나. 그러니까. 어. 아무튼 갑작스럽게 첫 만남에 대해 물어봤던 이유가 지금 1화인데 화제의 코너라고 이제 써 있는데 지금 화제의 코너 부부 스분의 스모멍 무슨 불어져? 효과 나 순간 무서웠어. 음악이 처음에는 무서운 거 아니에요? 화제의 코너 부부 스분의 스모 부부 스분의 스모멍은 그 순간을 기억하나요? 의 프랑스어인데요. 첫 만남의 순간을 본인이 직접 연기하면서 그 순간으로 마법처럼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코너라고 합니다. 뭐야? 그렇게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들이 시키는 건데 첫 만남의 감정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연기를 하면 될 것 같아. 미안 여기 그렇군요. 한번 해볼까요?라고 써 있는데 강요하는 거야. 텍스트로 너한테 강요하는 거야. 순간 책을 읽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말이라는 인지를 못하고 읽고 있었어. 그냥 그렇군요.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 좋아. 근데 이게 기억에 맞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끝인. 그러니까 이게 그래 난 굳이 설명을 해주고 싶어 보는 분들을 위해서. 고맙다. 진짜 첫 만남의 순간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치. 정말 첫 만남의 순간. 부부 수분의 수모멍이 추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라고 써 있는데 사실 저 연기보다 바로 직전에 한 대화가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맞아.
그 대화를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 덕분에 이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잘한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게 성공을 해볼 수 있을까? 이게 컨텐츠가 성공이라 하면은 이게 첫 회 조회수가 어느 정도가 나와야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나는 1719라고 오, 볼게. 사실 이거 약간 그 데모 촬영이 있었는데 어. 그때 내가 37명 볼 것 같다 그랬거든. 아씨. 37회. 그것도 정말 좋아하는 팬이 한 37번 보고 볼 거.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어땠어? 끝이야? 뭐야? 끝이래. 아 이게 끝이구나. 나? 이게 근데 1화다 보니까 괜찮은가? 아까 내 소감이야. 그러니까 괜찮은가? 아마 계속 그렇지 않을까? 나 DJ 할 때도 여전히 30분 전에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는데 뭔가 사람들은 그냥 별일 없었다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진짜로 별로면 안 듣겠지. 아무튼 1화를 종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맞아. 어떻게든 힘을 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스트 누구야? 그거는 바로 저라고요? 다음 화에 공개되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2화로 돌아왔습니다. 녹화는 1, 2화 동시에 진행되기에 2화 역시 1화의 반응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가요? 좀 즐거우셨는지. 저희는 잠깐 커피 한 잔 먹고 다시 2화로 돌아왔습니다. 어때? 두 번째 녹화 진행하고 있는데. 두 번째 너무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게 주제에 대한 힌트를 내가 너한테 주고 어. 너가 알아맞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오케이. 퀴즈를 내볼게. 오케이. 정색? 정답은 비즈니스 스마일. 순순히 알려줘서 고마워. 비즈니스 스마일 같았나? 모르겠는데. 너무 순순히 알려주잖아 정답을. 근데 근데 뭔가 힌트를 더 줬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원래는요 그냥 하시고 뭘까요? 그러면 주어지는 정답을 맞히고 짜잔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근데 알려줬습니다. 모르니까. 아니 내가 그거를 고생했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스마일이었구나.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 오늘의 주제인 것 같아. 이 단어에 대해서 뭐 비즈니스 스마일은 뭐 사업 관계에서 원활한 소통과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 표현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상품을 제공할 때 이제 친절하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쓰는데 이게 점점 이제 사람들이 다 사회에 찌들다 보니까 뭔가 약간 진실적이지 않은 그런 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했을 때가 이게
너랑 내가 노출되어 있는 거랑은 조금 많이 거리가 있으니까 음. 우리는 좀 더 약간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라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비즈니스 스마일이라는 말 여기 정의해 준 거는 음. 실제로 약간 사전 정의. 사전적인 정의 것 같아. 오, 아 이런 게 있겠구나. 사회적인 상호작용. 비즈니스 스마일. 뭔가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뭔가 서로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거래를 마치기 위한 소통 방법이고, 나쁘면은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진심을 속이는 그런 말로 느껴지네. 맞아. 그리고 난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 진짜 간절함에서 온 그 비즈니스 스마일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약간 오히려 형이 말하는 그 얻어내고자 하는 거, 또는 이 분위기에서 뭔가 이 어색함과 누군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넘기기 위한, 불편해지는 걸 넘기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의 비즈니스 스마일도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떤 거는 그냥 옛다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가 떠올랐어. 어쨌든 웃고 있는 거를 앞으로 놓은 상태로 이제 원하는 그 상황의 결과값을 내기 위한 맞아. 사람의 노력이라고 어. 생각을 하는. 티를 이건 비즈니스다. 비즈니스 스마일이다를 티를 내는 정도도 나뉘는 것 같고, 약간 그렇지. 의도적으로. 너는 어때? 뭔가 약간 이런 상황을 잘 만들거나 막 적응을 하는 편이야? 나는 되게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스타일이었어서 가지고 그냥 그런 표정을 어떤 상황 때 이렇게 웃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동적으로, 나도 이게 내가 진짜 웃는 거라고 착각할 정도의 그게 장착되어 있긴 해, 나는. 그래서 막 되게 나를 스스로 분석하는 스타일인데, 거울 앞에서 또는 내가 어제 찍힌 걸 보면서 내 여기 이렇게 주름들을 보면서 뭔가 그 과하게 웃는 거를 너무 많이 해서 내 얼굴에 저렇게 주름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러고 막 혼자 분석을 한 적이 있거든. 비즈니스 스마일의 굳은 살. 그렇지, 굳은 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근데 꼭 그것조차도 원하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 어색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웃게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잘 사용하는 편인 것 같은데 나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그리고 나쁘기만 한 것 같지도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너랑 비슷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어쨌든 피곤하더라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가 그것마저 안 되는 체력이 되었을 때는 이제 내가 사라지지. 나는 심지어 그걸 느꼈을 때 그 노고를 치하하는 느낌까지 들어.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하는 거 봤을 때 그래도 되게 저 사람이 내가 알기로 이런 거에 웃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되게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치. 감사하다를 느낄 때도 그치. 있어. 난 심지어. 맞아. 기분 여하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 여하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 누군가 그걸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노력하는 걸 보고 솔직히 재밌던 적도 있어. 그렇지. 그거 재밌지. 저 사람 저 분이랑 되게 이렇게 불편하기 싫어서 되게 노력하고 있구나. 파이팅. 힘내라. 맞아. 재밌는데? 비즈니스 말. 비즈니스 말. 잘 하는 편인가? 모르겠다.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받아줄 수 있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 맞아. 결국에 다 그냥 이거를 진심으로 하던 안 하던 그 진심 표현을 하던 아니면은 일부러 친절한 표현을 하던 그냥 그 안에서의 진심 파악하고
아니면은 일을 잘 해내고자 보이는 미소구나 하면은 일을 잘 해주면 되는 거고 그냥 그 의도 파악만 잘 되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와 진짜 이건 비즈니스 스마일이라는 말로 이런 대화를 할 줄이야. 어떤 보드 게임의 종류를 하나 얘기하고 있는 기분이야. 게임이지 완전 게임이지. 이쯤에서 화제 그 코너죠. 부부 스분의 스모멍이 돌아왔습니다. 원슈타인의 첫 비즈니스 스마일이 보여줬던 순간을 PD님들이 만들어준 대본을 통해서 재현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농담을 던질 테니 비즈니스 스마일에 맞게 리액션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비가 1시간 동안 내리면 모르겠어. 추적 60분. 아 그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건 살짝 웃긴데. 살짝 웃겨가지고 약간 희석됐는데. 그러니까 약간 진짜 웃긴데. 웃으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웃으면 안 되는 건가를 생각하니까 지금 웃으면은 비즈니스가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그 그치, 찰나가 이제 있었어. 그거는 이제 역설적인 거지. 오히려 이 코너에 대한 진실성을 위해서 너가 비즈니스 스마일로 안 웃어야 되는 상황이야. 역 역, 비즈니스 비즈니스 정색. 비즈니스 정색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순간. 아 순간 어려웠다. 형 왜 여기 써 있는 거랑 다른 거였어? 고추장은 진짜 하고 싶지 않았어. 아니 원래 여기 그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고추장. 이거 진짜 저 한 7살 때 하던 건데. 진짜 그 밈이란 게 있기도 전에 어제도 나 원슈타인 그 앨범 나와가지고 개죽이는 앨범이라고 개죽이 그거 사진 써가지고 스토리 올렸는데 사람들이 개죽이를 모르는 거야. 강아지가 정말 귀엽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격세지감이 들었다. 요즘 강아지 키우세요?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요. 상관없이만. 그거를 못 알아듣고 진짜 그 밈의 역사화가 이제 정말 진짜. 그러니까 짤이었던 시대인. 짤이었던 짤보다도 더 이전도 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더 많았지. 짤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지? 그런 것들. 혹시 아시나요? 유머지. 유머? 같은 게 약간 그런 게 유머. 최불암 씨. 유머. 유머 맞아 유머. 맞아 예전에 유머라고 했던 시절 있던 것 같아. 되게 젠틀하다. 웃긴 게 딱 좋아. 와 나도 유머라는 말 썼던 것 같아. 신기하다. 그치 유머. 우와 대본대로 간 거였어 방금 우리. 그러니까 대본에 여기 점점점점이라고 써 있는데 방금 진짜로 저희도 모르게 진짜로 침묵이 생겨버려가지고. 진짜로 잘하는 게 하나 나왔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즈니스 스마일, 사회생활 웃음 등등 뭐 사회생활에서 힘든 점이나 고충을 유머로서 소비하는 스스로를 좀 자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유쾌하게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운 표현으로 나름대로 웃음으로 승화했다는 표현인 거잖아 지금 말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건가. 그치. 실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힘든 점이나 고충을 유머로 소비하는. 그래서 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냐면 한 번도 이런 잣대를 생각해 본 적 없던 것 같아. 그걸 유쾌하게 봐야 하나 좀 더 진지하게 봐야 나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냥 어느 면으로도 너무 유머로서 소비하면은 그것대로 어쨌든 진지함이 사라지니까 문제가 있고 너무 진지하게 막 힘든 거를 무시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우울하니까 나는 그냥 그리고 약간
유머로서 소비하고 해도 그 힘든 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아무리 유머로 소비를 해도 힘든 새끼발가락 찧어서 아픈 건 아픈 거고 그게 계속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더 크다 보니까 유머로 승화를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도 약간 받는 것 같아. 그치. 약간 이러고선 방금 보면서 웃었는데 음. 하루 안에 또 일하다가 다시 또 힘든 게 또 찾아오고 막 그치. 이러니까 계속해서 승화를 해야 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패러디 같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게 뭐 어쨌든 사회생활 아. 뭐 그런 아, 뭔가 그런 쇼츠라든지 어. 뭐 어쨌든 뭐 밈이라든지 밈이라는 게 약간 사실 대체로 그렇잖아. 뭔가 약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약간 맞아.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뭔가 패러디를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진지함을 좀 더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그 원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본질적인 그 어쨌든 뭐 래퍼든지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 되게 중요한 것들이 진지함이 너무 사라지는 거고 그렇다고 막 맞아. 너무 그거를 막 그렇게 하지 마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내 안에 있는 꼰대의 영혼은 약간 형이 방금 한 것처럼 손가락질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바이브인데 약간 그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느껴버리는 것 같아 나는. 나도 그렇게 그치. 그래서 약간 이게 뭔가 그냥 막을 수가 없어서 막을 수 없는 거는 또 이 흐름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거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같이 보고 있는 그렇지. 느낌. 그리고 가끔 보면 재밌어. 어. 그냥 그 정도로 넘기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쨌든 그게 어쨌든 트렌드가 되고 그러면은 그것대로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 갑자기 생각에 빠졌어. 갑자기 얘기를 맞아. 하다가 요즘 이게 우리 성격의 특징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 고민에 스스로 대답을 하다가 가만 봐.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아까 했던 말을 내가 반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사라져. 이 헤드폰, 이 마이크 다 사라지고 갑자기 나 혼자만의 방으로 가가지고 맞나 이러면서. 나는 그냥 진짜 둘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웃기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밈들은 그걸 항상 약간 사시사철 웃기고 싶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데이터에 이제 막 녹아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을 보지 않는 시간에도 그런 것들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약간 뭔가 억지로 희화화시키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보는 사람이 그때 보고 넘어가는 거면은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하. 맞아. 음. 와 우리 되게 이 질문 하나로 되게 딥토크했다. 이게 원슈타인의 데모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게 이 얘기를 더 원슈타인이 깊게 하는 걸 듣고 싶으시면은 어제 나온 데모 들으세요. 비즈니스 말. 다음 질문. 내가 읽어줄까요? 비즈니스 스마일에 능숙한 사람들은 이것을 재능이라 생각할까? 혹은 그저 남들에게 싫은 말 못하는 피곤한 성격이라고 생각할까? 난 두 번째. 그럴 것 같아. 오히려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와 재능이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거꾸로. 나는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 뭔가 되게 실제로는 그 비즈니스 스마일을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 소비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그 사람들이 잘 하는 걸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쉽게 하고 싶다. 아무 소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 형은 약간 남들에게 싫은 말 못하는 피곤한 성격인 것 같아.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렇다고 그 말이 막 떠올라고 막 그거를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도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뭔가 최악의 것까지 뭔가 약간 한번 상상은 하게 되고 뭔가 맞아. 이 관계가 뭔가 약간 바로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약간 막 이런 걱정도 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피하다 보고 약간 최선의 말을 골라서 하려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비즈니스 스마일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다고 그게 어쨌든 나는 지금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보이는 태도인 거고, 그게 굳이 싫은 말을 못해서 그 말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제일 무난한 선택 그치? 이어서 하는 제일 거. 안전한 선택이지 그치? 사실. 맞아. 나도 되게 최악을 항상 염두하는 성격이야. 그 최악을 내가 감당 못했을 때가 걱정이 돼서 최악을 미리 생각해놓고 닥쳤을 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미리 상상해두는 스타일.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너무 상상을 하다가 오히려 내가 더 악수를 줄 때가 더 많아갖고 사실. 맞아. 그거를 그치. 되게 재밌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데 또 생각에 빠지고 있어. 누군가 나에게 했던 어떤 말이 떠올라가지고 그 막 이제 그 사람과의 그 대화에서 나는 이미 그 안 좋은 상황에 대화로 깊이 가버린 거야. 그러고선 미리 예상했던 그 말들을 막 쏟았는데 막 그 사람의 태도는 너의 상상 속에 나를 괴물로 만들지 마 이거였거든. 그래서 뭔가 그게 되게 와닿았었어. 난 오히려 너무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뭔가 상황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이게 결국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미리 끝내버린 적도 있어. 진짜. 거의 멀티버스를 미리 갔다 온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데 이게 뭔가 지금 내가 생활하는 반경에서는 이 사람을 전혀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호의를 아무리 가지고 있는데 뭔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맞춰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리고 나한테도 더 중요한 게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그렇다면은 차라리 지금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를. BGM으로 그거 깔아주시면 안 돼요? 너와 곁까지 이게 진짜 피곤한 성격이야. 근데 뭔지 알아. 어. 나도 그런 걸 다 생각해놔요. 근데 그거를 뭔가 나의 이 결정을 어그러뜨리면은 그때부터 뭔가 불행해지는 느낌이라 가지고 결국에 계속 내가 앞으로 보여주기로 한 모습은 지켜야 되는. 맞아. 그치. 연소자로서 보여야 하는 비즈니스 스마일과 연장자의 입장에서 보여야 하는 비즈니스 스마일? 나 그거 이게 뜻이 그건가?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건가? 이거는 뭐 연장자로서 그런 게 뭐 따로 나뉘어져 있진 않고 어쨌든 내 생각에는 어쨌든 연장자로서 보여야 되는 비즈니스 스마일은 꼰대 같아 보이지 않으려는 거, 연소자는 버릇 없어 보이지 않으려는 거, 뭐 그런 건데 나는 어쨌든 스튜디오 안에서 만나고 어쨌든 좀 더 가깝게 일하고 지내고 이러면은 너무 나이 차이 심하지 않으면은 거의 다 친구처럼 이제 느껴지긴 해갖고 굳이 뭔가 약간 그 나이에 의한 위계 질서가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그래서 막 나 94년생 친구들 막 친구로 먹고 막 그래. 형은 몇 년생이야? 나 93년생. 93년생이야 형? 지금 생각했지. 그럼 지금 하는 거. 일단 진유부터 이기고 와라. 알았어. 도장 깨기로 올라가네. 해솔이 형한테는 말 안 났지 아직. 근데 나 근데 그것 때문에 궁금한 거 있었어. 그 어쨌든 형도 대표님과 아티스트잖아. 그렇지. 근데 그 관계일 때 형은 이미 그 관계가 생기기 전에 말을 놓은 거지만은
그랬을 때 이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 대표님인데 말을 놓는 사이인 거에 대해서. 나 근데 나 형 대표님으로 생각해본 적은 대회 얘기할 때밖에 없어. 아 진짜로? 뭔가 나는 계속 그냥 그때 팀으로 너무 오랫동안 같이 일해가지고 그냥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네. 뭔가. 나는 그 대표님 이어서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친해져 버리고 그냥 형이 돼 버리면은 그 효력이 약해질까 봐 나는 뭔가 이 사람이 계속 뭔가 그 쉬운 관계에 있지 않은 뭔가 어떤 존재로서 내가 느끼고 있을 때 이걸 유지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평소에. 뭔가 그 이 비즈니스 스마일도 얘기하다가 이건 비즈니스 스마일은 아닌데 난 내가 확신이 없을 때도 이 부스 바깥에서 봤는데 해솔 형이 이거 좋아 하고서 웃고 있을 때 되게 뭔가 확신을 얻거든. 뭔가 그런 것들이 그 관계가 진짜 동네 형처럼 됐을 때 그 효력이 낮아져 버릴까 봐 뭔가 좀 지금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근데 뭐로 하나 다 좋은 것 같아 나는. 아 그래? 나는 왜냐면은 말을 안 놨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불편했던 것 같고 말을 놓고 나니까 뭔가 내 생각 얘기하기도 좀 더 편해진 것 같고. 맞아. 그런 건 있을 텐데 확실히. 그리고 뭐 나는 워낙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대표님으로서의 뭐 그런 입장으로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그 세상도 궁금하다. 그 멀티버스. 한번 자기 전에 생각해봐야겠어. 그래도 뭐 괜찮겠지. 나쁘진 않을 거야. 재밌을 것 같기도 해. 근데 해솔이 형은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긴 하더라. 제가 말 놓으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재밌다. 비즈니스 스마일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거를 해내야 되는 순간이 있었는가?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켜졌을 때가 그런 것 같아. 맞아. 나 갑자기 이상한 거 생각. 나 왜냐면 나도 쇼미 할 때 표정 되게 안 좋거든. 실시간으로 이제 카메라가 켜져 있으니까 나도 피곤한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있는데 피곤한 내색을 나는 너무 잘 표현하고 하고 어쨌든 뭐 말할 때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만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다 뭔가 어쨌든 필요한 만큼의 이제 친절함을 가지고 뭔가 대할 수 있는데 카메라는 기계잖아. 맞아. 근데 저거한테 막 나도, 이거를 하는 게 나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지. 이 순간에 뭔가 누가 어떻게 보고 있을 줄 알고 뭐 그냥 굳이 이런 표정을 지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못 했는데 또 하나 되게 웃긴 게 생각난 게 기리 형 그때 쇼미 프릭 작업할 때 그때 음원 미션 그거 들을 때 내가 그때 카메오로 출연했었잖아. 그때 이제 그때도 어쨌든 방송국 카메라 처음 보고 이러니까 막 나는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를 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리 형 혼자 이제 있는데 그 원래 평소에 그 형이 나한테 그냥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거든. 그냥 필요한 얘기만 하고 그냥 약간 이러고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 이제 마이크 차고 있으니까 형이 나한테 잘 하고 있어? 이걸 하는 거야. 뭔지 알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눈도 막 이렇게 막 뜨거가지고 막 그래? 막 이걸 이렇게 하는데 그 형 그때도 몇 마디를 안 했는데 나는 되게 그 형이 와 이 형 진짜 그래도 이거 앞에서의 노력이 있구나 뭔가 약간 이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신기했어. 그래서 프로다 이러면서.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사적인 기리보이 형을 거의 모르는데 근데 진짜 그런 면에서 되게 레벨이 높을 것 같아. 왜냐면 맞아. 최근에 막 연기도 하셨고 맞아.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멋있었어. 좀 뭔가 계속 도전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 안 하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멋있지. 나도 근데 그거 너무 공감된다. 나 적외선 카메라 할 때도 사실 내 피드백이 그거였거든. 근데 내가
왜 카메라 보고 해야 돼요? 카메라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라는 피드백을 제작진한테 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 생각은 그런데 근데 카메라를 보고 하면은 이게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노래를 불러주는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왜 카메라를 봐야 되지? 이게 나한테 자꾸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메라를 안 봤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찍으면 이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본능대로 하니까 결국에는 카메라가 여기서 날 찍고 있는데 나는 여기 서서 이쪽 관객들 보고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잘했다고 느꼈어 오히려. 아 너무 잘했지. 그냥 진짜 저 사람들 때문에 공연한 것처럼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게 좀 어려웠어. 그래서 심지어 형 그 프렌즈 할 때도 우리 막 음악 방송 나가고 이런 거 릴머니 찍었잖아. 맞아. 그때도 릴보이 형이랑 카메라 쳐다보는 거 연습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 아, 근데 우리 셋 다 진짜 필요하긴 해. 빨간 불 들어오는 카메라 쳐다보면서 이렇게 액팅하는 거 막 연습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도 근데 무대 올라가서 나 안 했어. 그게 막상 무대 위에 쓰면은 자꾸 이게 기계한테 마음이 안 가가지고 마음이 전혀 안 가지. 너무 삭막해. 그 눈동자는 초롱초롱한데 카메라의 눈동자는 초롱초롱한데 뭔가 감정이 안 생겨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이게 뭔가 내가 카메라가 생물이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일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그런 거를 인지하고 완전히 일처럼 이렇게 맞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더 멋있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는 최근에는 그거를 자꾸 그 내가 어려워하는 상황을 이 최근 1, 2년 동안 자꾸 겪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찍히고 그 어색해하는 내 미소와 이런 것들을 자꾸 대면하니까 뭔가 그게 보기 싫어서 그걸 깨고 싶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야. 나도 카메라 앞에서 좀 되게 사람이 편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고 싶다.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내가 집중을 하다가 깨달은 게 이 카메라를 볼 때 카메라를 진짜 잡아먹을 생각으로 해야 되는구나. 얘 너머에 있는 내가 이렇게 막 거의 쥐잡듯이 하고 싶은 그 대상에게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그 아우라를 뿜어야 되는구나를 좀 배운 것 같아. 하면서 쥐잡듯이. 모기 잡듯이. 모스케. 아무튼 이런 비즈니스 스마일로도 힘든 무례한 상대를 만났을 때 나의 대처법이 있나? 와 진짜 곤란하겠다. 그런 게 있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있지. 근데 언제나 있지. 뭔가 그런 거를 깨고 나타나는 상식의 틀을 벗어난 사람들이 와. 존재하긴 하지. 나 왜 떠오를 것 같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 대상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너무 몰입하는 건가? 뭔가 이랬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나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누가 딱 떠오르지는 않아 사실. 와 근데 난 떠올랐는데 그럼 애도 비즈니스 스마일을 했던 것 같아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좀 너무 당황스러운 그 약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일인가 싶은 그런 일들이 생겨도 약간 허허허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래 뭐야 이 사람이 날 욕하거나 지금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 행동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이미 그 상황은 지나가 버린 그런 느낌. 되게 어려웠어. 맞아. 결국에 계속 비즈니스 스마일 공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실. 맞아. 근데 난 자꾸 궁금해져.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왜 이러세요를 했었을 때는 뒤집어 엎었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졌을까? 약간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해. 예를 들어 형이 이거를 광고했어. 젤리를. 근데 이 젤리를 광고하고 형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형을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와서 너무 잘생기셨다. 볼 한번 꼬집어 봐도 돼요? 하면서 형의 볼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집어 봤어. 그럼 난 그 찰나에 이거 기분 나쁜데? 라고 딱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이 들고
근데 나이가 있으시고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합 뭔가 좀 이런 숙지가 안 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괜히 그랬다가 지금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은데 이 모든 찰나가 다 지나가거든 나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그래요 잘 가요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내가 그 멀티버스로 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혼자. 항상 집에서. 생각을 하지. 그치. 뭔가 약간 무례한 사람을 만나거나 음. 하면은 결국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됨을 알려주는 사람 내가 그 사람과 시간을 오래 보내야 되는 게 아닌 이상 어.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갖고 그냥 보고 떠나는 사람이면 어차피 그러고 떠나는 사람이면은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멀리 두는 게 맞는 것 같고 오케이. 오케이. 그거를 오히려 말해주고 어떤 사건이 됨으로써 더 내 뭔가 바운더리의 사람이 되는 내 거니까. 주변의 사람이 되니까 어. 오히려 차라리 그냥 그 정도로 반응을 하고 멀리 두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사람이라면은 나와 똑같은 양의 시간을 가지고 그 가치관이나 그 사고 체계를 형성을 했을 텐데 그거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한 20분 만에 그거를 깨부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도 없고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그걸 근데 시도하면 약간 골 때리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 잠깐 여기 앉아봐요.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로 와서 일단 앉아봐요. 근데 적어도 이제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뭔가 약간 더 오래 봐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봐야지. 맞아. 근데 다행히도 내가 같이 일해본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나도 가까운 사람 중에 없었어. 다행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빌런이라 써놨네. 어디요? 여기 나의 주변에서 보이는 빌런들은 왜 그런 빌런이 되었을까? 본인이 빌런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살까 혹은 모르고 사는 걸까? 이거 되게 그거 같다. 그 어떤 영화에 빌런이 나왔는데 다들 그 영화만 보고 말았는데 그 빌런의 외전 이야기가 그치. 따로 있어서 조커 같은 거지. 약간. 그 사람의 그거를 살펴보는 느낌. 모르니까 빌런이죠. 아프니까 청춘이고. 그래 빌런의 입장에서는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치. 살아남고 자기가 받은 상처를 되갚기 위해서 되는 맞아. 게 빌런인데. 생각의 시간을 받았어. 근데 진짜 전혀 모르고 살긴 하지 사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나의 추측이지만은 되게 악질인 빌런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자각을 한 적도 있는데 고칠 수 없다는 거를 스스로 깨달아 버려서 나는 그대로 간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그랬을 때 정신적 손해가 덜하다고 느껴서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대로 지내는 것 같은데. 어쩌면 나도 누군가한테 비즈니스 스마일만 꺼내는 빌런이었을 수도 있는 말이라서. 근데 그게 결국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 아닌가? 약간 빌런도 빌런끼리 모여서 수이사이드 스쿼드 하잖아. 맞아. 맞아. 어른들이 예전에 우리의 조상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옛 어른들의 말 중에 틀린 거 하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진짜 너무 꼰대 같이 나도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면에서는 결국 끼리끼리 놀게 돼 있다. 근데 그게 꼭 그런 사람들의 그게 아니고 나도 포함해서 나도 내 주변을 보면은 그치. 진짜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구나를 느끼거든. 친구들 보면 나의 장점도 같이 갖고 있지만 나의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 친구들 보면 다 술 먹어가지고 그렇더라고. 뭔가 오랜만에 그 최근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진짜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가지고 되게 신기했어. 아 진짜? 20년이면 20년이면 근데 진짜 그렇게 느낄 수 거의 어렸을 때 그냥 완전 친했던 친구여가지고 20년 만에 만났어요? 20년 만에 만났어. 와 쩐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한다고 청첩장 와. 주고 막 이랬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었으니까 나도 내 친구 그 지금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좀 다른 사람인 거지. 그래갖고 되게 신기했어. 와. 와, 형 근데 신기하다. 나는 사실 지금 내가 28인 거 생각했을 때 20년 전에 내가 8살 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청첩장을 보냈을 때 난 못 갈 것 같아. 아 그치. 나는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내 변화가 너무 많았어서 그러니까 상대도 그만큼 변화가 많았을 것 맞아. 같고 그럼 거의 지금 다른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 막 이 정도로 생각이 뒤틀려져가지고 만나도 되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생각부터 해. 근데 나는 좀 어렸을 때 비비탄 같이 쏘던 친구여가지고. 아 비비탄이면 또 말이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20살 때도 까치산에서 어떤 친구랑 같이 비비탄 쏘고 있었어. 야 우리 캔 여기다 줄 세워놓고 맞춰서 쏘아내리게 하자 이러면서. 통통통통. 그 친구가 좀 좋은 총이 많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드는 그런 거 이거 있었어? 소총형이 있었어. 이게. 아무튼. 근데 그렇게 만나니까 나도 비즈니스 스마일을 하게 되더라. 이게 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지냈을지 모르니까. 맞아.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나쁜 게 아닌데? 나쁘지 않아. 전혀 나쁘지 않지. 그냥 진짜 제일 서로 상처 안 받는 무난한 무언가를 택하는. 너무 충격받지 않을 정도의 뭔가 정보를 주는. 맞아. 그래서 뭐 결국에는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배려가 맞지 사실. 뭐 이렇게 뭐 악의적인 거는 사실 비즈니스 스마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그 다른 뜻을 속이고 얘기하는 거는 사기지. 맞아.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마일은 결국 좀 좋은 뜻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왜냐면 비즈니스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거 같아. 약간 이거는 비즈니스 스마일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약간 엿 먹어라잖아. 그치? 이거는 나는 이제 처음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결말에 오니까 그거는 비즈니스 스마일 아니고 그냥 엿 먹어라. 그치. 그거는 그냥 속이는 거지. 근데 그거를 비즈니스란 단어까지 뭔가 약간 그 오염을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지금 생각하면. 비즈니스는 결국에 필요한 거고 사람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고. 천재는 없습니다. 다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오늘은 비즈니스 스마일 사회생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직장인이든 아니든 어쨌든 사회생활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지원 씨는? 나는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게 됐지만은 뭔가 하다 보니까 사실 방금 이 전 페이지에서도 그랬는데 말하다가 어떤 흐름 말하고 나서 대본 보니까 이미 다 말하고 맞는 흐름으로 오고 있네? 약간 이랬어가지고 생각보다 피디님들 짱이다 이런 잘하셨. 지금은 뭐가 나오는 지금은 거야? 뭐가? 저희 인스타그램. 계획 없었어요 이거. 그래서 나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 나도 이게 뭔가 쇼미 나가서도 되게 막 진지한 얘기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막 이래도 그게 다 편집돼서 나가니까 맞아. 이게 그대로 나가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기대가 갑자기 좀 되네. 맞아. 이런 얘기를 결국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해본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형 얘기를 듣고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때문에 생각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대화 생각보다 많이 INFJ적인 내용이 많았던 것 같거든. 근데 이 댓글 창에도 은근히 끼리끼리 모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맞아. 팬 중에 인프제 되게 많아. 그치? 맞아. 뭔가 나도 할 수 있는 사람도 보면 반가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댓글에서. INFJ 그 잡채 막 이거. 재밌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응. 얼마나 편집되고 어떻게 나갈지 궁금하다. 아무튼 이렇게 2화까지 마무리됐는데 3, 4화도 해볼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근데 솔직히 재밌긴 했어. 다음에도 그러니까. 나올 생각이 있는지. 3, 4화에 바로? 나중에 또 나중에 더 나중에 난 좋지. 또 좋지. 뭐. 2화까진 좋았는데 일단. 3, 4화는 좀 3, 4 한다고 하면은 3, 4화는 좀해서 방금 전에 말이 약간 비즈니스 스마일처럼 왠지 여기서 3, 4화 오케이 하면은 지금 이거 벗고서 하드실 갔다 와서 이제 3화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엄청 재밌는 시간이었다. 우리 같이 친한 사람 나오면은 그때 같이 해도 좋겠다. 맞아. 나중에 우리 회사 직원분이랑 하는 것도 재밌을 거라 생각한 적 있어. 재밌겠다. 어떤 분인지 소개해드리고. 오, 그것도 재밌겠다. 이 레이블이나 이런 회사에서 어떤 파트를 맡고 있는 분인데 막 어떤 고충과 이런 것도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이렇게 시작한 컨텐츠 계속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어요. 반가웠습니다. 나 기다렸다 계속 입 맞추려고 그러니까. 더블링하는 거잖아. 정말 잘한다.